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강의 부분이 되겠는데요. 취득세 납세 절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취득세 이제 마무리 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시 처음부터 이제 가봅니다. 우리 취득세는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이 왜 우리가 납세물 진다고요? 계속 반복적인 얘기합니다. 취득행위를 했으니까. 그럼 취득행위는 최초의 취득을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 다음에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우리가 승계 취득. 이때 승계 취득은 매매 등의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면은 유상승계, 상속이나 증여처럼 내가 대가 없이 받으면 무상승계 취득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가 지목을 변경한다거나 차량 등의 종류를 바꿨을 때는 어쨌든 소유권의 변동은 없지만 가치가 증가된다, 가액이 증가된다. 그러면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으로 보니까 무슨 취득? 간주 취득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정리하셨죠? 그러면 그러한 취득 행위가 일어나게 되면 누가 낼 것인가? 취득하는 자가 된다. 취득하는 자라는 것은 원시든 상계든 간에 사실관계에 기초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취득하는 자가 납세자가 되고요. 그러면 어떤 걸 취득해야 되느냐?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은 토지부터 임목까지의 과세 대상이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 준부동산인 차량, 선박, 항공기, 기장비, 과학권, 어업권, 회원권, 임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취득가액이 정해지면 되는데 그 취득가액을 알아서 신고하자. 근데 알아서 탈세하면 시가표준 내기 되고 객관적일 땐 사실상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표준, 중과 특례세율로 나눠서 표준은 기본이 되는 세율, 원시, 유상, 증여, 상속, 그 다음에 농지냐 아니냐, 주택에 따라서. 그 다음에 중과세율이 복잡했는데 첫 번째는 사치성 재산, 별골 5선주 기억하시죠? 별골 5선주의 사치스러운 재산을 취득하면은 표준세율 플러스 2% 4배. 그 다음에 서울과 경기도 중 과밀옥제권역에 이런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다 왜 개발하느냐? 그러면 사람이 따라 들어와서 과밀을 처리할 거다. 그래서 표준율 플러스 2%의 2배 중과. 그 다음에 수원 같은 대도시내다가 토지 등을 취득해서 등기를 친 거예요. 그러면 표준세를 대비해서 마이너스 2%의 2배를 중과하겠다. 자, 물론 이걸 동시에 쓸 때는 또 이중을 중과를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정적의 집을 하나 사서 두 채가 됐다거나 비조정적의 집을 사서 세 채가 됐을 때는 중과를 하겠다. 조정적일 때는 하나를 사면은 8% 중과, 비조정적은 세 채를 샀을 때가 8% 중과. 자, 이런 식으로 중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과세율이 되고 나면 세금이 나오는데 그 해당 세금을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까지? 60일까지 신고 납부하자. 다만 상속은 여러 가지 분쟁 등의 요인이 있으니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9개월까지 신고 납부를 할 수가 있다더라. 그걸 하지 않으면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는 거죠. 네, 그러면 취득세가 얼마 딸려붙는 세금이 지방교세, 농축세가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자,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취득세 납부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과표자 세율을 곱했으니까 내야겠죠? 그러면 일단은 납세지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납세지. 그러면 신고는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관청에 가서 신고하고 납부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관할을 정할 때 그 판단은 취득 물건의 소재지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취득세 관리는 그렇죠?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관리가 되고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주소지가 아니라 납세지가 주소지가 아니라 소재지가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징수 방법 원칙입니다. 자, 원칙 거기에 별표시 되어 있죠? 원칙 별표시 해 놓으시고 그럼 기본적인 신고는 일반적일 때는 취득일. 그렇죠? 이때 취득일은 뭐예요? 원시 취득일. 우리 했었죠? 유상승계, 징여 상속 등의 무상승계 취득일로부터 간주 취득일로부터 60일까지 신고 납부하자. 징여 포함해서요. 다만 주의. 자, 동그라미 2번에다 주의. 자, 주의할 점이 상속이에요. 상속. 상속은 아무래도 재산권 분쟁의 소지가 매우 많습니다. 상속은 재산권 분쟁의 소지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까지 신고 납부하자. 이때 주의할 점은 말일이에요. 만약에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그럼 틀려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우리가 6개월까지 된다. 다만 우리가 실종 선고는 이제
돌아가셨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실종신고 판정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9개월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다음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 관세 접수한 날까지다. 요거는 뭐냐면 요거죠.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우리가 6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자. 6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 납부 기한이 있죠. 신고 납부 기한이 있는데 그 사전에 먼저 등기 등록을 했다 이거야. 먼저 등기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땐 둘 중에 무슨 날? 빠른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자 이거예요. 빠른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자. 자,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가 되는데 신고 납부 기한은 자, 둘 중에 빠른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자 이거예요. 빠른 날에. 그러면 등기 등록 관세 접수한 날까지 되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신고나 납부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산세를 붙여서 우리가 체납된 고지서를 보내주겠죠. 그럼 고지서를 보내주는 방식을 우리는 무슨 징수? 보통징수. 즉 신고 납부 방식이 원칙인데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신고 불성실 정도에 따라서 가산세가 있는데 10%가 붙을 때가 있고 20%가 붙을 때가 있고 40%가 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10%가 됐을 때는 과소신고. 과소신고예요, 과소신고. 그 다음에 20%는 무신고예요, 무신고. 없을 무자에 무신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40%는 부정이에요, 부정. 부정신고가 됩니다, 부정. 이때 부정이라는 것은 부정과소신고, 부정무신고가 됐어요. 부정무신고. 자, 이랬을 때는 무조건 40% 됩니다. 그럼 부정이라는 것은 악의적으로, 그 다음에 일반 무신고는 20%, 과소는 10%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정리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지연에 대한 우리가 가산세가 됐을 때는 하루당 우리가 0.025%가 됩니다. 10만 분 25. 자, 이런 식의 가산세가 붙어요. 자, 이게 이제 취득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그 464페이지에 이번에 납세지에는 소지지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 별표시되어 있죠. 일반적인 경우 자, 그거 다 내용 보시고요. 그다음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라는 것은 바로 이거 신고 납부 기한이 원칙인데 이게 더 빠르잖아요. 등기 등록이 더 빨리 됐다면 이때 신고된 것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가 자, 그 다음에가 오른쪽에 우리 교재 보시면 3번에 추가 신고 납부라는 것이 있어요. 추가 신고 납부. 자, 동그라미 3번에 추가 신고. 거기다도 별표시 하나. 그럼 추가 신고 납부는 뭐냐면 이거예요. 추가 신고 납부다. 추가 신고. 요 규정은 뭐냐면 여기다가 메모해 둘까요? 과세 유형의 변경. 과세 유형의 변경.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럼 유형이 변경되면 변경에 따른 신고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유형 변경 신고를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죠. 얘는 처음에는 일반 과세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일반 과세인 줄 알았는데 얘가 중과세로 바뀌는 거야. 중과세로. 그다음에 처음에는 비과세나 감면이에요. 처음에는 비과세나 감면이야. 그런데 이것이 과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처음에는 일반 과세였다가 나중에 중과세로 바뀐다거나 처음에는 비과세 감면이었다가 과세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유형의 변경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유형의 변경. 그럼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변경 신고는 언제까지냐? 얘는 사유 발생일 플러스 60일까지 우리가 변경 신고를 해준다 이거예요. 사유 발생일 플러스 60일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일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얘가 사치성 재산이 된 거예요. 과밀 지역에 공장이 들어온 거예요. 대도시가로 편입된 거예요. 그랬을 때는 중과를 해줘야겠죠? 그럼 추가 신고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얘가 임시건축물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임시건축물에서 임시로 쓴다고 해서 이걸 비과세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임시건축물 즉 임시 흥행장 같은데 공연장입니다. 근데 공연장이 상설 공연장으로 바뀐 거예요. 상설로.
그럼 상설로 바뀌었다면은 이거는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과세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변경 신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변경 신고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플러스 며칠까지? 60일까지 변경 신고하자. 며칠까지? 60일까지 변경 신고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기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예외 보통징수. 자, 보통징수에다는 가산세 고지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신고를 불성실하겠거나 납부를 지연했을 땐 가산세가 붙는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교재 동그라미 기억이 신고 관련 가산세, 니은 납부 지연인데, 자, 10%는 무슨 신고? 과소신고. 아예 안 하면 무신고는 20%, 부정할 때는 40% 되겠습니다. 부정과소, 부정무신고일 때는 무조건 40% 되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납부지원 가산세는 하루당 0.025%가 되겠습니다. 저기요. 자, 이 얘기예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중가산세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중가산세다. 동그라미 2번에 중가산세. 자, 중가산세. 그럼 중가산세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중가산세라는 것은 사실상 취득을 했어요. 사실상 취득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플러스 신고하지도 않고 매각하다 걸리면은 가산세를 가중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 중자라는 것은 무거울 중자가 되겠습니다. 무거울 중자. 그래서 중가산세를 붙이겠다. 응? 실제로는 취득을 했는데 신고도 하지 않냐고 매각하다 걸리면 이때는 중가산세를 붙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갑을병이가 있어요. 갑을병이가 있다. 갑을병. 그러면 을은 갑에게 대금을 치렀고 병도 을한테 돈을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등기 이전은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등기 이전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1억 원을 지급해서 2억 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야. 1억 원을 지급해서 2억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는 우리가 등기부를 딱 띄워보니까 갑에서 을로, 그 다음에 을에서 병으로 가는데, 이 경우에는 을은 싹 빠지는 거죠. 그러면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는 거야. 그럼 자기 이름은 쏙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걸 소위 말해서 미등기 전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소위 말해서 미등기 전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몰래 사서 몰래 판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기는 왜 그랬을까? 자기 이름 쏙 빠지면 자기는 취득세 신고도 안 해도 되고 양도세 신고도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규제하기 위해서 미등기 전매가 됐을 때는 이거에 대한 세금을 많이 받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취득세 실제로 취득을 했는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매각하다 걸리면은 얘는 가산세를 어떻게 붙이겠다? 산출된 세금에 대해서 80%를 붙이겠다 이거예요. 그럼 산출된 세금이 1,000만 원이면 80%는 800, 1억이면 8천만 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중과산세를 붙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이번에 별표 씌워 놓으시고 그 기억이 바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키워드가 사실상 취득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80까지 체크해 두시고 보통징수 밑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니은에 보시면 중과산세가 제외가 되는 것이 있는데 애당초 처음부터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물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은 뭐냐면 간주 취득이죠. 간주 취득은 소유권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 B에다가 메모해 주십니다. 소유권 변동 없음. 그럼 소유권 변동이 없으면 미등기 전매가 일어날 수가 없죠. 응? 몰래 판다는 것은 소유권이 바뀌었는데 바뀌었다는 걸 신고하지 않고 팔다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신경 쓰지. 이런 경우는 거기 해당성이 없으니까 중과산세 적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핵심 포인트는 몰래 팔다 걸리면 이런 걸 미등기 전매라고 합니다. 미등기 전매. 자, 전매 차익을 올리기 위해서 취득 사실을 숨기고 몰래 팔다 걸리면 산출세액의 80%. 그러면은 우리가 신고 불성실 가능세가 최고율이 40%가 되는 건데, 최고율이 40%가 되는 건데, 오, 이건 거의 더블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외우실 때는 10%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의 2배가 무신고, 2배가 부정신고 되겠습니다. 저기요. 그 다음에 면세점. 면세점은 1번의 밑줄.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즉 50만 원 이하는 50만 원까지란 뜻이죠. 취득 금액이 50만 원까지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토지나 건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 취득을 한 건의 토지 취득, 한 구의 건물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50만 원까지는 면세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취득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얘가 취득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1,000만 원입니다. 그럼 1,000만 원을 한꺼번에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분할해서 완전 분할해서 아주 미세하게 쪼개는 거야. 미세하게 쪼개는 겁니다. 얼마씩? 50만 원씩, 또 50만 원씩, 또 50만 원씩. 자,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쪼갠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면세점이다 이거예요. 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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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취득가액이 50만 원까지는 취득세는 부과한다 안 한다.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4번. 취득세 부가세는 농어촌 자 밑줄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자. 예. 우리가 취득세를 거두면 1+1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1+1. 그래서 취득세를 받을 땐 농특세나 지방교육세를 같이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에다가 는 우리가 10% 가로치시고 써 놓으시고요. 지방유세는 20% 이렇게 써 놔 주세요. 네. 이렇게 해 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연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 기출됐던 지문 신고 납부에 있어서 자, 이런 내용이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여기 보시면은 취득세 신고는 기본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인데 상속은 재산 배분 등의 다툼이 있다 보니까 상속으로 인한 취득했을 때 취득한 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재산권 분쟁 등이 있으니까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언제요? 말일로부터 6개월까지가 되고요. 상속인 중 1인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거 신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9개월까지 신고 납부하자. 그래서 18회, 25회 때 다 출자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5가 되겠죠. 그 다음에가 상속, 돌아가신 날입니다. 취득자는 상속, 자, 이게 28회, 25회 때 나왔는데 30일 때 또 나왔어요. 거의 지문 똑같이 나왔죠? 요 가운데 문장 빼버리고.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똑같이 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살짝 바꾼 거죠. 그럼 이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었는데 문장 살짝 바꿔서 뭐라고 해놨어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렇게 해놨죠? 자, 그러면 얘는 OX, X죠. 즉 개시일이 아니라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렇게 문장을 해줘야겠죠? 네.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로 하겠습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평균적으로 우리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작년 31일 때는 2문제 이상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항상 이 출제 빈도는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등록면허세는 방금 마친 취득세하고 아주 그 연결이 많이 되는 과목이에요. 다만 얘는 여러분들 공시법 시간에 배우는 등기법하고 연결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 공시법상의 등기 용어를 좀 아셔야지 이걸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 용어에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원시 취득을 하고 승계 취득을 하고 간주 취득을 하면 취득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출발했었죠. 그러면 이 취득한 것을 우리가 공적인 장부는 등기부라든가 아니면은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이 있는데 특히 등기부, 요 등기부라는 공부상에 기록을 해줘야 돼요. 기록. 이런 것을 우리가 등록이라고 하죠. 이 등록을 했을 때 내야 되는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다만 이것을 2010년도까지만 해도 등록세라는 세금으로 받았었어요. 그리고 2010년도까지만 해도 어떤 면허세라는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면허세라는 것은 각종 영업 면허 등을 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 면허세입니다. 네, 각종 영업 면허 등을 득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등록을 하거나 면허를 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이 등록을 하거나 면허를 득했을 때 내는 세금 되는데 이 세금이 우리가 합쳐져서 2011년도에는 등록면허세로 개정이 된 겁니다. 등록면허세로 개정이 된 거예요. 등록면허세로 개정이 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 면허세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시작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얘는 특징이 우리가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관리하던 세금이었었죠. 그런데 얘는 우리가 등록면허세는 구라든가 아니면은 도와 구에서 관리가 됩니다. 물론 세종시는 특별자치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에서 관리가 돼요. 그래서 얘는 특도구세다. 특도구세, 특도구세로서 구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세수가 됩니다. 네. 반면에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관리가 됐었죠. 그 점에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등록을 할 때는 어떤 행위를 하면 등록을 하느냐. 자, 얘도 일종의 행위세야. 어떤 등록에 대한 행위가 일어나면 납세무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런 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아니면은 매매로 소유권을 넘겨받는다거나 아니면 대출, 은행으로 대출을 받으면 담보 제공하죠. 담보를 설정한다거나 아니면 대출금을 갚아서 변제한다거나 아니면 지목을 바꾼다거나 자, 이런 식의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을 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취득세 공부할 때는 원시 취득 최초니까. 그다음에 매매가 되면 소유권을 이전받는 거니까 승계 취득. 그다음에 대출. 자, 부동산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담보를 제공해 주죠. 담보 제공합니다. 담보 제공. 그럼 담보 제공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저당권 설정하는 거죠. 담보 제공하면은 그 담보 제공된 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요. 저당권 설정하죠. 그때도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출금을 갚으면 말소도 우리가 마찬가지고요. 변경, 지목 변경. 땅의 이름을 바꾸는 거죠. 농지를 대지로, 임야를 농지로 변경하면 간주 취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등록을 해보자. 그럼 이때 우리가 등록을 했을 때, 이때 등록은 어떻게 되느냐. 자, 최초의 등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최초의 등기가. 그렇죠. 보존 등기. 최초의 등기가 보존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매가 되면은 소유권을 이전받는 거니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대출 담보를 갖다가 제공해줘서 우리가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담보 제공하면은 근저당 설정한다고 그러죠. 근저당 설정한다. 근저당 설정 등기.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했던 거를 없애요. 말소예요. 그러면 말소 등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변경은 예를 들어서 지목을 바꾼다. 지목을 바꾸게 되면은 지목 변경 등기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되면 그 등록 사항이 생기고 이거에 대한 세금 내라 이거예요. 그럼 이 세금은 누가 낼 거냐? 자, 누가 내냐면 여기 뭐라 써 있죠? 외관상의 권리자가 내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누가 낸다고 그랬죠? 사실상 취득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사실상 취득하는 자.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이 판단을 외관으로 한다. 완전 반대예요. 외관상 등기가 되면은 등기함으로써 권리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외관상 등기에서 권리가 증대되는 자를 권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완전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사실을 중시한다라고 해서 실질주의 또는 실질과세 원칙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외관은 형식이 중요한 거니까 형식주의 과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식주의 과세. 그러니까 이 형식주의니까 오로지 등기부만 가지고 권리자 판정을 하는 거예요. 해석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한다. 매매를 해요. 그럼 매매를 하게 되면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파는 사람은 매도인이 되는 거죠. 매도인이 되고 사는 사람은 매수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거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을 해주는 거예요. 등기 이전. 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대금을 지급할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죠. 대신 등기를 넘겨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권리. 그러면 이 판단은 이런 사실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등기인이 외관으로 보자 이거예요. 외관. 그러면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은 누구의 권리가 증가가 돼요? 그렇죠. 매수자의 권리가 증가가 되고 이 사람의 권리가 그만큼 감소가 되겠죠. 자, 이런 얘기는 우리 공시법 들어가시면 등기법에서 교수님이 아마 처음 또 얘기하실 거예요. 자, 아직 안 들으셨다면 이건 예습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라는 외관상의 의사표시, 등기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권리가 증대되는 자가 되는 거. 그것을 외관상 권리자라고 합니다. 자, 요런 내용이 우리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됐었어요. 뭐 사실은 세법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는 등기법 문제예요. 그런데 그 등기사항 문제를 이런 식으로 어떤 사례를 들어서 시험에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럼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기가 빵빵은행이에요. 빵빵은행인데 이 은행에서 갑에게 대출을 해준 거예요. 대출금이 나왔어요. 그러면 갑은 은행에게 뭘 제공해 줄까요? 담보를 제공해 주겠죠. 담보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담보 제공해 주면 이것을 등기부에 반영을 해 줘야 돼요. 등기부에. 그럼 등기부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배우시게 되면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는데 이때 갑구는 소유권의 변동 사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의 변동이라는 것은 매매라든가 아니면 뭐 증여라든가 아니면 상속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을구는 이외의 등기라는 것은 어떤 권리를 설정하는 거죠. 권리를 걸어두는 것을 우리가 설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권리를 걸어두는 거.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을 설정한다. 뭐 지상권을 설정한다. 아니면은 뭐 지역권을 설정한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저당 설정한다. 지상권을 설정한다. 지역권을 설정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담보된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하면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겠죠? 네, 이 얘기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면 저당권이니까 부동산 가액이 되겠어요? 채권 금액이 되겠어요? 얘는 채권이 됩니다. 채권. 그래서 얘는 채권 금액을 우리가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채권 금액에 대해서 얘는 곱하기 자 0.2%만큼 세금을 부담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때는 권리자가 누가 될까요? 권리자가 은행이 되겠죠. 왜냐하면 돈 빌려준 만큼 이 사람의 권리가 생기는 거니까 등기부에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는 채권자, 빵빵은행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채권 최고액, 채권 가액을 소속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채권자의 권리가 증대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얘는 감소가 되고 감소된 것만큼 얘는 권리가 증대가 되겠죠. 얼마만큼? 대출 나간 것만큼. 그렇죠?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때 외관상의 권리자는 누가 된다? 은행이 되는 겁니다. 은행이 납세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행이. 왜? 권리자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대출금을 갚아요. 변제하게 돼요. 그럼 변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은행의 권리가 감소가 되고 갑의 권리가 증가되겠죠. 그럼 이때는 누가 납세문제가 되겠어요? 외관상 권리자니까 갑이 돼야죠. 이때는 갑이. 자, 보세요. 이게 어떻게 세법 문제야? 완전 등기법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갑구가 뭐고 을구가 뭐고 한지 등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험 문제는 이렇게 퓨전 문제, 짬짬한 문제, 섞어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세법만 알아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등기법의 내용을 인용해서 출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민법의 내용을 인용해서 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법도 공부가 돼 있으시면 세법도 그만큼 점수 올리는 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6과목이 다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채권 가액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2%는 세율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 곱하기를 한 거를 이제 우리가 얘는 신고하고 납부해주면 끝나는 거죠. 예. 이런 식의 원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납세무자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 교재 봅니다. 의의가 있고 특징이 있는데 1번에서는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행위에 대하여 가서는 밑줄 행위세다. 얘도 행위가 일어나면 납세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행위라는 것은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 말소 등기, 변경 등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그림에 보시면 납세문자는 등기 등록을 하는 자. 자, 등기 등록하는 자에다 써놓으세요. 외관상 등기 권리자라 써놓으시고요.
그럼 그 사람이 변경 소멸을 해서 등기 등록을 하면 소재지 도구,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거고 도구에서 관리가 되는 거다. 그래서 지방세로서 도구세 해당이 되고 특별자치시 자치도에서 관리가 된다. 그다음에 박스 위에 보시면은 형식주의 과세로 됐어요. 형식주의. 실질 과세가 아니라 형식주의다. 실질 과세가 아니라 형식을 중시한다. 외관을 중시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자, 납세무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써놓습니다. 외관상 등기 권리자. 외관상 등기 권리자라고 한다. 외관상 등기 권리자라고 한다. 외관상 등기 권리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 나와 있는데요. 그럼 얘는 과세 표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 과세 표준은 적용 순서가 취득세랑 똑같아요. 즉, 어떻게 똑같냐면 얘는 취득 금액을 우리 똑같이 그대로 등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득 금액을 신고가에, 시가 표준에, 사실상 취득가로 나눠서 적용합니다. 이걸 그대로 등록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용 순서는 거의 뭐 출제를 할 게 없어요. 왜?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과세 표준은 부동산 등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원칙 밑줄 신고가에. 네, 취득세 취득가액의 신고가액을 그대로 등록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2번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은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때 쓰는 거였죠. 그 다음에 3번 사실상 취득가액. 자, 여기는 객관적인 취득이죠. 써놓습니다. 객관적인 취득. 객관적인 취득이 뭐가 있었죠? 국가, 수입, 공매, 법인장부, 판결문, 검증이 있었어요. 네, 국가, 수입, 공매, 법인장부, 판결문, 검증 이게 있었습니다. 얘는 우리가 사실상 취득가액을 값표로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니까 기억에 국가자체, 니은의 수입, 디귿의 공매, 이을의 판결문, 미음의 검증 똑같죠? 똑같아요. 주식서랑. 그 다음에 2번 별표시 채권 금액에 따른 과표, 3번 별표시 그 외 권리. 자, 그 다음에 4번 별표시 건수. 건수에다가 동남 치시고 거기다는 뭐라고 쓰시냐? 종량세라고 쓰세요. 종량세라고 쓰시면 됩니다. 종량세. 그러면 자, 얘는 바로 이거예요. 지금 본 것처럼 부동산 가액이나 채권 금액으로 표시가 되면 종가세가 되고 건수로 표시가 되면 종량세가 됩니다. 자, 이런 종량세의 개념은 특히 취득세는 없었던 개념이에요. 여기만 나온 독특한 개념이 되기 때문에 특히 그 건수에 대한 과표에다가 별표시 해 놓으시고요. 그러면은 자,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땅 위에다가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권리. 이건 갑의 땅이고 이건 을이 건물을 세웁니다. 그러면 요 갑의 땅에다가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죠. 법정 지상권. 그럼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 그럼 지상권 설정 등기가 되면은 얘는 채권 금액인가요? 아니요. 얘는 부동산 가액으로 해줘야겠죠. 지상권 설정 등기니까 부동산 가액을 과표를 해줘야 돼요. 부동산. 응? 부동산이다. 이렇게 됩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는 부동산 가액이다. 부동산 가액. 네, 여기서입니다. 그 다음에가 요 대출금 받은 거는 근저당 설정한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채권이 되겠죠? 네, 이거는 채권이 됩니다. 채권 금액이 됩니다. 채권 금액. 얘는 채권 금액이 되겠습니다. 얘는 채권이다. 돈 빌려준 거니까 채권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상권 설정 등기는 부동산. 그다음에 근저당 돈 대출 받은 것은 채권 금액. 그런데 이걸 만약에 갚았어요. 변제했습니다. 대출금을 변제했어요. 대출금 변제했으면은 우리가 건수당 곱하기 6,000원을 받아요. 6,000원. 그러면 이 경우에는 한 건에 6,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을 했다. 저당권 설정했을 때는 채권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채권 금액에 얘는 0.2%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채권 가액이 1억 원이다. 그럼 1억 원에 2%면 200이 되고 0.2%면 20만 원 됩니다. 20만 원. 자, 20만 원을 세금 매기는 거죠. 그런데 대출금 갚았어. 그러면 건수당 6,000원이 되겠죠. 그럼 6,000원에 세금을 매겨라. 이런 얘기 되겠네요. 그래서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록면허세 과표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면허세는 등기법의 용어하고 아주 연결이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하셔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처음에는 와닿지 않을 거예요. 야, 좀 등기법도 안 배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습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세율하고 납세일자를 하면서 우리 앞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스크린 해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등록면허세 세율부터 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면허세, 보존등기, 이전등기 등을 할 때마다 내는 행위자로서 외관상 등기 의무자가 낸다, 권리자가 낸다, 권리자. 권리자라는 것은 등기하면 권리가 감소되는 자다, 증대되는 자다, 증대되는 자를 말한다. 또 그 등기 등록가액을 과표를 하는데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사실상 취각이 된다. 다만 이때 표시는 어떤 거는 부동산 가액, 어떤 거는 채권금액, 어떤 거는 건수로 가는 종가세, 종량세 방식이 있다더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출을 받으면 근저당 설정하면 채권이다. 그 채권 금액의 0.2%. 근데 대출금을 갚으면 말소가 되는 거니까 건당 6,000원이 되겠다. 종량세 개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